웹3 인터넷 개발의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저는 SK텔레콤 SK텔레콤 디지털 에셋 CO 블록체인 인증 플랫폼 개발팀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저희 CO에서 잘 아시는 패스라고 하는 인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증 서비스를 넘어서 웹3라는 기술 요소를 추가한 두 번째 인증 서비스 이니셜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건 자격증명 서비스고요. 거기에 이제 디지털 에셋을 다룰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웹3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웹3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딱히 명확한 명제나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당히 진행 중인 기술이라서 저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좀 디파인을 해봤고요. 제가 예시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NFT 상품인데요. 저희 NFT 마켓플레이스 타포트라고 하는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오눔이라고 하는 컴필레이션에서 판매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거는 그 국내 저희 전통 소리에 관련된 음원을 NFT로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밴드나 뮤지션들을 어떤 그 스튜디오에 모아놓고 실제 연주하면서 음악을 녹음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원들을 가지고 그걸 디지털화해서 음악을 작성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음원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고요. 그거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근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음원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찾기 힘든 국내 전통 소리라는 특징도 있고 해당 음원을 사용자에게 직접 NFT로 판매하고 그 NFT 음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음원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음원을 응용해서 본인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과정으로 NFT를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NFT 산업에 대한 의미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한번 리비짓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웹3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 스택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디지털 SEO에서 하고 있는 웹3가 가미된 서비스 두 종류의 위에서 설명드린 기술 인프라들이 어떻게 인볼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요즘에 이야기되고 있는 웹3 환경을 만드는 산업군들입니다. 크게 인프라 영역하고 서비스 영역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웹 2.0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장 아랫단에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실 수 있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생태계가 초창기에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1.0,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2.0으로 진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의 성능이나 확장성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브릿지 네트워크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것은 웹 2.0에서 저희가 흔히 중앙화된 인프라를 사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공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웹 3.0의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은 분산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네트워크와 실제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기술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 장치라던가 분산 저장, 라이브러리, 보안 등의 장치들이 있고 그 위쪽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의미론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조금 2.0과 다른 모습의 서비스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탈중앙 금융이라던가 게임 메타버스 P2E 플레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던가요. 그다음에 자산지가 뭐 NFT 마켓플레이스 서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NFT 또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이 웹 3.0을 끌고 가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산업이 주로 사용하는 키워드들을 보시면 탈중앙 거버넌스, 프라이버시, AI, 뭐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 이렇게 저희가 꼽고 있는데 보시면 웹 2.0의 스틸 화두가 됐던 키워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라던가 메타버스 등등은 이미 저희가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실제 AI와 메타버스가 그 서비스의 완결성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세상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이 실제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들이 교환될 수 있느냐의 그런 메커니즘들은 분산 네트워크에서 오는 프로토콜로 이루어지는 프로토콜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구현이 되고 있고요. AI도 뭐 메타버스 안에 있는 AI 로직이 지금 탈중앙화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동작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그런 시선에서 이런 그 키워드들은 웹 2.0과 3.0이 연결돼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웹 2.0에 이미 있는 서비스들이 3.0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제 웹3의 프로토콜 경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중심에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논리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기능을 실제 프로바이드하기 위한 인프라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드의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노드로 이루어진 블록체인은 원장이라고 레저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그 레저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저희가 흔히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토큰들이 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워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FT라던가 흔히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NFT는 NFT 등등의 재화들이 그 위쪽에 올라가고 그 재화들을 서로 교환하기 위한 자동화된 컨트랙 계약 구조를 스마트 컨트랙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스마트 컨트랙이 워킹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노드들이 서로 공유하는 컴퓨팅 파워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프로토콜 경제 모델들이 구성돼서 분산화된 조직이 기존의 중앙화된 회사나 어떤 모임의 조직을 대체하면서 실제로 디앱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발현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 구조를 한번 다시 분해해서 재조합해 보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이라는 1.0으로부터 시작돼서 레이어 2 또는 이더리움 2.0이 지난 9월에 오픈됐듯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상용 서비스에 가능한 정도의 확장성과 성능으로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 위쪽에 다양한 종류의 토큰들이 워킹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디파이라고 하는 분산 거래소 또는 덱스라고 하는 거래소나 디파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금융 상품과 토큰 또는 이 네트워크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드레스 등등을 다 모아서 사용자한테 지갑이라고 하는 형태로 디지털화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그 지갑은 이 웹 3.0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경계선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결국 위쪽으로는 서비스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갑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가 온전히 나의 아이디와 나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유된 자산들은
중앙화된 인프라가 아니라 분산 인프라에서 이뮤터블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의 연장선에서 3.0을 바라보면 사실 목표는 누구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침해당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프로토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웹 3.0의 방향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기존의 인증이라고 하는 2.0 서비스를 웹 3.0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과 지갑이라고 하는 개념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요건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프로토콜 경제나 블록체인 메인넷, 분산 네트워크 등등을 잘 활용해서 기존의 2.0 시대에서 3.0으로 넘어가기 위한 서비스 이거를 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 스택이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블록체인 네트워크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는 기존의 중앙에서 저희가 인프라로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는데요. 저희가 이뮤터블하게 저장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 퍼블릭 이더리움을 사용한다고 하면 퍼블릭 이더리움 안에 저장한 트랜잭션 값이나 그 사람의 아이디는 거기에 항상 보안되어 저장된다라고 믿고 그 프로토콜을 사용할 뿐이고요. 그리고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 위쪽에 다양한 계약들을 처리하기 위한 EVM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중앙 인프라에서 사용했던 컴퓨팅 파워도 사실 퍼블릭으로 나간 상태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일부의 컴퓨팅 파워를 퍼블릭 공용 공간에 있는 걸 활용한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고 그 위쪽에 실제로 그 블록체인을 액세스하기 위한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AWS 같은 가상화된 서비스를 쓰는 방법이 있고 직접 노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일단 엔드포인트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 위쪽에는 사실 D 앱을 개발하기 위한 뭐 스마트 컨트랙을 개발한다거나 라이브러리를 연결한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아까 내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 스토리지를 연결한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 위쪽에 이제 비로소 웹 3.0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보면 기존의 2.0이랑 3.0의 다름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 부스에서 저희 부스가 여기 밑에 탑포트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스에 오신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장표도 발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개발 요소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같이 워킹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 왜 삽니까? 였습니다.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서비스에 대한 이 웹 3.0이라고 하는 데 대한 저변과 이해가 서로 동일시되고 조금 더 발전해야 사실 그 NFT나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 프로토콜 그리고 디지털화된 자산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좀 논외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각 레이어의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레이어가 비트코인 1.0에서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갔고 2.0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트워크 노드 위에 컴퓨팅할 수 있는 EVM이라고 하는 컴퓨팅 파워까지 올라갔다라는 상태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EVM과 넌 EVM 파트가 있는데 EVM 쪽 네트워크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호환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쪽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서 동작시켰던 그
스마트 컨트랙이 스틸 다른 네트워크에서 동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넌 이브에는 다른 종류의 로직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브릿지는 말씀드렸고요. 블록체인 인터랙션 레이어가 실제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퍼블릭하게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접근하는 엔드포인트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중앙화된 인프라를 구성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관점의 관제는 항상 따라 붙는 건데 그 관제가 내가 중앙에서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퍼블릭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위쪽에는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툴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로부터 웹 3.0의 시작인데요. 실제로 뭐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실 테고 이 확장성, 분산화, 보안성이라는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블록체인을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 22년까지 많은 개발이 진행되었고요. 그 관점에서 사실은 실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메인넷들이 존재했었던 시절,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레이어 2에는 메인넷 레이어 1의 확장성과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진행이 됐고 그 중에 뭐 잘 아시는 폴리건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실제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인공위성을 띄우듯이 그 주변에서 이더리움의 성능과 확장성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금 개발되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연결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종류의 기술이지만 개념적으로는 레이어 1들을 서로 연결하고 확장성과 성능을 동시에 만들겠다고 하는 아래쪽 레이어의 블록체인 접근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뭐 TPS 20 정도의 성능으로 상용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셨다면 현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이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이더리움이 2.0이라면 2.5 정도가 아마 아발란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더리움의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한 어프로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폴카닥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인데 레이어 제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준비됐고 거기에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엔드포인트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PC 시절에는 서버나 PC 온프라미스로 했던 걸 현재는 저희가 AWS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웹 3.0 시절에도 블록체인 노드를 애지어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인프라나 알케미 같은 업체들이 있고요. 그 업체를 사용해서 직접 노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런 업체의 애저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인프라, 뭐 알케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모니터링 툴이고요. 관제, 내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어떤 동작이 있는지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요거는 서비스와 아까 그 엔드포인트와의 연결고리에 내가 사용해야 되는 라이브러리, 흔히 이제 저희 웹3.js나 이더.js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개발자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 환경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만든다거나 웹3 관련된 내용들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구현된 내용은 네트워크와 같이 프로토콜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IPFS는 파일을 저장하는 곳인데 현재는 저희가 어드레스 기반으로 어떤 주소를 찾아가서 그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보지만 앞으로는 컨텐츠 아이디 기반의 접근, 파일을 저장하는 토렌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필요한 파일을 긁어 오겠다 이런 접근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음은 제가 좀 빠르죠. 예. 저희 CO에서 하고 있는 실제 웹3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타포트라고 하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 관점의 이니셜 서비스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웹3에서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프로토콜 중에 첫 번째로 어프로치했던 거는 아이디 관점에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중앙화된 서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웹3의 분산 인프라에서 관리하는
영역으로 접근하고 그 아이디를 기반으로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증하는 서비스를 빌드했고요. 그 다음번 스텝에는 뭐 자격증명서 아이디까지 셋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아이디나 자격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실제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탑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영역이 실제 웹 2.0 서비스의 임베디드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독립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웹3 지갑을 현재 트라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니셜 서비스고, 이니셜은 실제로 네트워크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 위쪽에 저희가 직접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노드는 퍼블릭은 아니고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노드고, 그 위에 이 패브릭 네트워크를 접근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인디 라이브러리, 그리고 서비스는 아이덴티티와 베리파이블 크레덴셜 자격증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탑포트 모습인데, 탑포트는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블록체인상의 NFT 자산을 발행을 하고요. 그 자산을 누구나 와서 접근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자산은 실제 사용자 디바이스에 있는 월렛으로 소유되게 되어 있고요. 그 소유된 자산은 향후에 가치를 가지면 참 좋겠는데, 현재는 이제 그게 2차 거래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쭉 들어보시면 아이디와 디지털 자산까지 왔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갖게 됐고요, 분산 환경에서. 그리고 그 아이디에 매핑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어떤 그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상태는 사실은 내 아이디로 내가 소유한 자산이 가치를 갖고 그게 투자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사실 마지막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역은 사실 이제 서비스적으로 또는 저희가 토큰 이코노미나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아서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소유까지, 아이디와 소유까지는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탑포트의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뭐 이것도 노드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 툴, 그다음에 NFT 파일을 원본 파일을 저장하기는 IPFS 서비스 모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성도고요. NFT 탑부터 들어가 보시면 주유 청광이라고 하는 NFT 있습니다. 이게 신윤복 선생님의 그림을 수억 화소로 찍어서 그거를 제공하는 그런 NFT이고요. 이건 실물로부터 실제로 디지털화된 N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음악에 관련 전통 음악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서 NFT 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아트, 그림을 NFT로 판매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SK텔레콤 정효진님 감사드립니다. 웹3 환경을 만드는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웹3 구현을 위해 어떤 기술 기반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SK텔레콤의 웹3 서비스 모델까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가지 정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정효진님 질의응답 NFT 인증이라는 게 그림이나 동영상이 저장된 블라블라 이런 질문인데요. 논리적으로 NFT 원본은 분산 저장 장치라고 하는 아까 IPFS에 놓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암호화돼서 분산되어 원본이 저장이 되고, 그 원본에 대한 CID, 그 원본을 찾아갈 수 있는 아이디가 사실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버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버에 담겨 있는 그 포인트 값을 다시 해싱해서 퍼블릭한 블록체인 노드에 저장을 하고,
그 내용을 토큰으로 만든 게 이제 NFT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보시면 사실 어느 한 군데를 고치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중앙으로 한번 거쳐 간다고 해도 이뮤터블한 자기 자산에 대한 소유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비요. 가스비는 저희는 이제 일단은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쓰고 있어서 가스비가 현재는 안 들고 있는데 아까 폴리곤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직접 민팅하기가 어려운 저 가스비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 위성으로 돌고 있는 폴리곤이라는 네트워크에 저렴한 가스비 또는 무료 가스비로 민팅을 해놓고 폴리곤인 네트워크가 여러 트랜잭션을 한꺼번에 롤링해서 다시 메인넷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네트워크의 레이어 1, 레이어 0, 2, 이 생태계, 네트워크 생태계가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금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웹3는 웹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웹3는 웹을 포함한 어떤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웹으로 구현을 하겠는데 웹3에서 말하는 웹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웹 이상의 의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스에서 이니셜로 서비스를 전환하면 SK 패스와 이니셜은 좀 별도의 서비스이고요. 사실은 패스는 본인 인증, 그 본인 자체를 인증하는 거고, 그럼 그 본인이 어떤 자격을 가졌느냐를 제공하는 게 이니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패스 안쪽에 보시면은 원래는 두 개가 독립된 서비스였고요. 이니셜 서비스를 패스 안으로 넣는 작업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확인하고 당신이 가진 자격을 확인한 이후에 당신의 자격으로 소유한 디지털 자산이 무엇이냐, 그걸 내가 살 수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디지털 자산을 팔 수 있느냐, 그 자격을 확인한 이후에 그게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의 사용자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매출 현황은 제가 이제 사업부는 아닌데요. 여기서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그 코인 윈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배고프고 가난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고요. 예. 성장성은 개인의 성장성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실리콘밸리나 국내에서도 이쪽 웹3나 블록체인 관련된 개발자 몸값이 높기 때문에 견디다가 안 되면 각자 살 길을 한번 가자는 그런 각오로 사실은 저희 팀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주시네요 질문을. 예. NFT를 사고 파는 시장이 사실은 SK텔레콤의 통신 사업, 전통적인 통신 사업의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생길까봐 사실은 좀 보수적이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웹 2.0과 3.0으로 가는 이 트렌드는 확실하다는 신념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C레벨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CEO장님께서도. 그래서 시장의 매출이나 당장 이런 것보다도 기술의 레디니스를 갖춰놓는다는 의미도 충분히 갖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텔레콤 외부에서 같이 저희와 협업해서 저희의 마켓플레이스의 기술 요소를 접목하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DID 자격증명의 기술들을 같이 코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외부에서 충분히 웹3로 진화하는데 많은 연결고리와 그룹의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시간 관계상 예. 한 가지만 더 답변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질문이 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반출 어떤 반출이죠? 지금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NFT를 민팅해 놓고 지금 퍼블릭 이더리움으로 건너가야 그때 이제 투자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릿지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 네트워크에서 민팅할 때 구매할 때는 게스비 프리로 해놓고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퍼블릭 네트워크로 가서 그게 오픈시에서 가치를 갖고 투자의 의미를 갖는 상태로 판매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관련된 개발을 저희 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상자산의 완전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라 저희도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 의미에서 반출이라면 사실은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 구매자에게 약속을 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NFT를 구매하시면 오픈시에 폴리건이나 이더리움 메인넷상에 30일 후에 에어드랍 해드립니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경우에 자산을 내가 자산에 대한 구매권을 여기서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탑포트에서 그리고 실제 그 자산이 메인넷에는 30일 후에 오픈시에 드롭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신원 아까 신윤복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주신 분들 그리고 답변 주신 정효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그 SK텔레콤 정효진님 발표를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